이번 시간은 예술로서의 사진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화주의 사진이라는 타이틀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합성 위주의 그 다음에 제작 방법이 그림과 같은 제작 방법을 띠는 그런 사진에 대한 방법이 또 나왔고, 해화를 사진의 가장 기본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떠받들었던 그런 사진가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오스카 구스타프 레일란드나 헨리 피치 로빈슨이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을 사진의 그 중심으로 자리 잡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사진이 그런 회화적인 성향, 아름답게 추구하는 사진, 그 합성 위주의 사진, 뭐 이런 형태의 작업들이 사진의 그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제 자리를 구축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자연주의 사진이라는 타이틀로 또 혜성과 같이 나타났던 사진가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 피터 엘리 에머슨이라는 사진가입니다.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람이 피터 엘리 에머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 상상의 세계, 그러니까 이 오스카 구스타프 레일란드나 헨리 피치 로빈슨이 작업했던 그런 사진들은 그 합성 위주의 사진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오스카 구스타프 레일란드 사진에서도 얘기했듯이 종교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고 상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를 그림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의 작업들이 일상화되고 일반화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예술은 자연을 근본으로 해야 예술이 될 수 있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사진의 주제를 구해야지 이 머리도 나쁜 사람들이 방구석에 앉아서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건 아주 조잡하기 짝이 없고 졸속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그 헨리 피치 로빈슨이 뭐 사진이 뭐 해와 무슨 책도 만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문학상의 오류와 예술상의 시대적 착오의 화신이라고 헨리 피치 로빈슨이 쓴 책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악담을 해버립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과학적 원칙에 기초를 둔 예술 이론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사람이고요.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와라 라는 엄청난 또 주장을 내버렸던 사진가가 이 피터 엘리 에머슨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봐도 굉장히 잘한 소리죠. 그러니까 상상에 의해서 없는 걸 만들어내지 말고 일단 뭐 대상을 선정해 줬다라는 것 자체는 약간 문제는 있겠지만 모든 사진의 주제는 자연에서 찾아야 되고, 사진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의 그 시각적인 중심은 그 자연에서 찾아야 그게 예술로 승화가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카메라 들고 밖으로 나와라라고 주장을 했고, 또 선동을 했고, 일반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호소했던 사진가가 피터 헨리 에머슨이다. 그래서 이 사람도 적극적으로 이제 뭐 사진에 대해서 방어해 나가고 주장을 펴 나갑니다. 그래서 1889년에 자연주의 사진이라는 거를 책을 만들어내요. 1889년이군요. 그 사진술이 발명된 지 이제 50년 정도 된 상황이고요. 그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코닥에서 롤 필름과 일회용 카메라를 만들어내서 사진의 대중화에 굉장한 그 디지털 혁명이라고, 우리가 디지털 사진이 나왔을 때 뭐 난리가 났었는데, 이 1차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진의 1차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코닥 조지 이스트만에 의해서 롤 필름이 만들어지고 일회용 카메라가 만들어지면서 사진의 대중화에 그 포문을 열기 시작한 게 그 1차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진 인구가 늘어난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시점에 피터 엘리 에머슨이 자연주의 사진이라는 그 책을 내서 예술가가 자연을 진실하게 대할 경우에만 훌륭한 예술 작품이 만들어진다. 반대로 자연을 도외시하고 자기의 상상력대로 움직인 경우에는 저열한 작업이 만들어진다.
라고 예술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열한 작업이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자연은 예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상력대로 만들었을 때는 아주 저열한 작품이 된다라고 얘기한 건, 앞에서 작업했던 오스카 구스타프 렐란도나 헨리 피치 로빈슨의 그런 합성 사진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자연으로 나와라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사진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이끌었던 그런 사진가가 이 피터 헨리 에머슨이고요. 이 피터 헨리 에머슨은 사진가는 평범한 주제에다가도 자신이 독특한 예술성을 불어넣을 수 있으므로 굳이 회화의 그러니까 회화주의 사진의 인공성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 상태에서 자신의 그런 본질적인 것만 표현해도 얼마든지 예술적 표현이 가능한데 왜 그걸 굳이 그림과 같은 형태의 표현 방법으로 도움을 받아갖고 표현을 하느냐. 아주 속 시원한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술가의 작업은 눈에 비치는 자연의 효과를 모방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그대로 복사하고 모방하는데 그게 사진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 사진을 우리가 자연주의 사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자연주의 사진이라는 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자연주의 사진이라는 게 그 뭐예요? 그 자연주의 화파가 있어요. 그 밀레에 우리가 이삭 죽는 여인이라든가 뭐 만종이라는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자연주의 화풍이라고 그러고 자연주의 화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바르비종파라고 얘기하는데, 그 밀레가 그렸던 그 장소가 그 프랑스의 아주 조그만 시골 동네가 그 바르비족이라는 동네였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렸다고 그러고 그런 화풍의 사진이 나왔다고 그래서 자연주의 화풍, 바르비종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피터 헨리 에머슨이 주장했던 사진의 방법론이 그런 그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이나 만종과 같은 자연주의 화풍의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그래서 이 피터 헨리 에머슨의 사진을 우리가 자연주의 사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연주의 사진. 그래서 이 사람은 사진의 원근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사진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그 원근감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데 있어서 또 애칭이나 목탄화보다 우수하다 라고, 그러니까 그림의 다른 분야보다 우수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색깔, 칼라가 제대로 재현이 안 돼. 칼라 필름은 그 한참 뒤에 나오니까 칼라가 없고 또 정확한 색조를 표현할 수 없다라는 면에서만, 그 부분만 그림보다 떨어지지 그 다른 부분은 전부 다 그림보다 더 훨씬 더 우수하다라는 또 주장까지 하는 게 이 피터 헨리 에머슨이에요. 피터 헨리 에머슨. 그래서 이 사람은 그 1886년에 한정판으로 자기가 촬영한 40장의 사진을 해서 그 책을 출판하는데, 이게 좀 동네 이름인 것 같아요. 굉장히 긴데요. 노풀크 브로우드즈의 생활과 풍경이라고 해서 여기가 약간 늪지대라고 그럽니다. 늪지대. 이렇게 모두 그저 영국 동부의 잉글랜드에서 찍은 거라는데요. 늪지대 주민들의 기이한 물과 육지 생활의 기록을,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형태로 기록했던 기록사진이죠. 풍경사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 사진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몇 장 봤지만 다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장 한 장의 사진들은 현장에서 때로는 험난한 고생을 무릅쓰고 찍은 것인데 모두가 정직하고 솔직한 사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진이라는 얘기예요. 기록적인 형태로 그런 그 늪지대에서 생활하는 그쪽에서 생활하는 그 주민들의 생활상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들 사진들은 감상적인 거나 인위적인 것이 없고 사실 그대로의 표현이었고요. 헨리 피치 로빈슨과 같은 추종자들이 그 예술 사진하고 정반대의 사진이죠. 그 헨리 피치 로빈슨은 수정을 가해야 되고 무조건 이쁘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도구나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이쁘게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림처럼 이쁘게 만들어라, 그림처럼 중후하게 만들어라, 이런 게 헨리 피치 로빈슨의 주장이었는데, 이 피터 헨리 에머슨은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모방하는 게 그게 진정한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가 촬영해서 출판한 40장이 들어간 사진에서도 이렇게 정직하고 솔직한 이런 형태의 사진으로 일괄되게 표현을 했다라는 면에서 초창기 스트레이트한 사진의 출발점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촬영을 한 당일 얻고자 하는 정신적 생각이 생성한 동안에 현상을 또 하라고 권고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말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촬영 당시에 그 느낌이 있을 때 자기가 찍은 필름을 현상해서 프린트까지 한다라고 그러면 촬영 때 느꼈던 감흥이나 감동이 인화 상태에서 그대로 전달이 가능한데, 그걸 촬영하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되면 촬영 당시에 그 생생했던 기억이 약간 흐릿해지면서 그걸 온전히 옮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예를 든다 그러면 내가 촬영할 때 이게 젖은 땅이었나 마른 땅이었나라는 것에 대한 기억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지. 분명히 젖은 땅에 찍었는데 프린트나 이런 걸 마른 땅처럼 해버리면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되는 걸 방지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물론 화학적인 그 필름이나 이런 게 화학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빛을 한번 받으면요, 우리가 잠상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필름에 찍었긴 찍었지만 우리 필름 뭐 디지털 사진처럼 그 LCD에서 화면을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필름 작업은 상은 맺혀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잠상, 잠긴 상이라 해서 잠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잠상을 눈에 보이는 실상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우리가 현상이거든요. 그냥 현상이, 그러니까 빛을 받으면 잠상이 맺혀져 있는데 이 잠상이 맺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 계속 조금씩 미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잠상 퇴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변화가 계속 오래 지속되면은 콘트라스트라든가 뭐 톤 자체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요. 밸런스가 깨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촬영한 필름은 가능하면 빨리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게, 화학적인 변화도 막아줘야 되고, 그 지금 피터 헨리 에머슨이 얘기한 대로 자기가 촬영했을 때 당시에 그런 생생한 그 감정이 살아있는 동안에 작업을 해줘야 훨씬 더 현실적인 그 사진 작업을 해줄 수 있다라는 면에서 주장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건 피터 헨리 에머슨을 굉장히 옳은 방법, 사진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전혀 지금 뭐 150년이 지난 이 시점, 4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들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장 큰 실수가 뭐였냐? 실수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 중에서 약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게끔 했던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초점이에요. 초점.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 시점을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되고 자연의 원리 그대로 표현을 해야 그게 진정한 예술이라고 얘기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봤을 때 원경을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멀리 눈이 나빠서 그 뭐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고, 자외선의 산란에서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멀리 있는 원경은 약간 흐릿하게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 피터 헨리 에머슨은 이 초점을 맞출 때 펜포커스는 이건 사진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아주 안 좋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기록성을 바탕으로 한 표현은 그건 예술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요즘 생각하는 거하고 좀 잘못된 면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걸 떠나가지고 사람이 본 시점대로 해주기 때문에 뒷배경을 살짝 흐리게 찍어라. 그러니까 약간의, 요즘으로 얘기하면 약간의 아웃포커스를 해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웃포커스를 주장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완벽하게 죽이는 게 아니라 살짝 죽이는 차이는 있지만 그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사진을 이렇게 보면 원경이 이렇게 흐릿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흐릿하게. 이런 식으로 해야 자연에 가장 일치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찍어야 진정한 예술 작업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 이
피터 에머슨의 이게 초점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뒷부분을 완전히 죽이는 아웃포커스는 화면 전체에 초점이 맞은 펜포커스하고 똑같이 아주 잘못된 방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아웃포커스도 안 되고 화면에 초점이 다 맞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펜포커스도 안 되고 원경만 살짝 흐리게 하는 포커스로 초점을 맞춰야 그게 참사진이다라는 어떤 면에서 약간 잘못된 주장을 했던 게 피터 에머슨의 초점 이론이었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1891년도에 자연주의 사진의 죽음이라는 검정테를 두른 팜플렛을 발표하면서 내가 생각한 게 확실하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초점 이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명암의 톤, 그러니까 톤의 밝기, 진하기를 얻으려고 현상에 의해서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상을 길게 하면 할수록 그 은의 농도는 점점 진해져 가지고 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무한정 진하게 또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왜 알았냐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이게 특성곡선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말로 특성곡선 얘기하고 HD 곡선이라는 말로도 합니다. 그게 허터와 드레필드라는 과학자인지 화학자인지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알아낸 거예요. 감각유지의 그 특성을 알아내는 곡선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빛을 받고 현상을 하게 되면 빛을 많이 받은 은의 농도는 증가해서 수직 상승 곡선을 긋죠. 근데 그 감각 재료에 발라져 있는 은의 농도의 한계까지 오르면 더 이상 빛을 주든가 시간을 늘려도 은의 농도는 더 진해지지 않고 이제 평행선을 달린다라는 걸 알아낸 게 허터와 드리필드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의 이니셜을 따서 우리가 HD 곡선, 우리말로는 특성 곡선 또 다른 말로 뭐 시선 곡선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피터 에머슨이 이런 주장을 하니까 허터와 드리필드가 보니까 이 사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같은 동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머슨을 불러가지고 에머슨 앞에서 직접 실험을 해보여요. 그러니까 에머슨이 그걸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자연주의 사진의 사망신고서라는 팜플렛을 만들어서 자신은 일서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막 그 청중들한테 사진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사진이 좋다라고 막 했는데 그 일서에서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포기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물체에서도 자연 그대로의 명암의 톤을 자연 그대로 낸다라는 건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톤을 좀 더 조정을 해주고 싶었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이라는 건 매우 그러니까 과학이나 기술에 얽매여서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한정된 그런 예술이다. 라는 식으로 사진의 한계를 느끼고 포기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도 에머슨이 촬영한 사진인데 굉장히 그 영상적으로도 아름다운 설경이 눈 내린 풍경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경은 흐릿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초점 이론은 뭐 100%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초점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은의 농도에 대한 그것만 빼고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으로 사진하는 사람들을 끌고 갔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의 대담한 부정은 미학적인 문제가 아닌 의무의 문제였다. 에머슨에게 있어서 예술과 미술이 동요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진 자체도 그 그림과 같은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고 예술이 되기 위해선 과학하고는 연관을 지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과학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진의 표현 한계가 정해져 있다, 한정돼 있다라는 걸 느꼈다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사진이 예술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느꼈는지 포기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머슨은 희미한 초점이 피사체의 구조를 완전히 흐트릴 정도로 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심한 아웃포커스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또 거기에 같이 극단적으로 선명하게 맞춰진 상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아웃포커스는 아주 안 좋은 작업 형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에머슨의 추종자들은 이렇게
그 자기의 그 스승뻘인 그 리더뻘인 피터 헨리 에머슨이 살짝만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초점 아주 소프트 포커스 작업이나 아주 강한 아웃 포커스 작업 쪽으로 작업을 계속 만들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지 간에 이 추종자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시대적으로 봐도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던 합성주의 사진가에서도 오스카 구스타프 레이넌드가 시도를 했지만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갖고 쫓아왔던 헨리 피치 로빈슨은 더 극성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피터 헨리 에머슨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종자들은 아주 더 극단적인 연초점 소프트 포커스 사진으로 작업을 해나가면서 이 풍조가 계속 또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풍조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피터 헨리 에머슨은 회화주의에 빠져있던, 그러니까 합성주의 사진에 빠져있던 사진의 새로운 정신을 불러넣은 커다란 공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야외로 나올 수 있는 동기부여를 했다라는 얘기고요. 사진의 예술적 창조는 기록성을 바탕으로 시도되어야 된다라고 또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 일깨워준 사람이 또 피터 헨리 에머슨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초점 이론이나 현상 이론에 대한 거 빼고는 아주 개혁주의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혁신적으로 주장했던 그런 사진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화 추정에 있어서 사진의 독립을 추구했었는데 그 추구한 게 그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울타리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그 한계에 얽매이다 보니까 자신의 한계로 스스로 느낄 수뿐이 없었다. 그래서 그래도 피터 헨리 에머슨은 상당히 사진사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던 그런 사진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또 이 피터 헨리 에머슨의 영향을 받았던 아까 좀 전에도 얘기한 그런 추정자 중에 아주 또 극성적으로 따라왔던 사람이 조지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요. 조지 데이비슨인데 수염도 굉장히 좀 희한한데요. 이 조지 데이비슨은 사진을 과학과 기술의 제일주의에서 분리시켜서 완전히 순수한 픽토리얼리즘의 운동, 회화주의 사진의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조지 데이비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시간에 다른 강의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사진은 과학과 철학의 만남이 조화가 적절히 이루어졌을 때 참사진이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내용을 무시해도 안 되고 기술적인 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예술적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이 기술과 예술이 적절하게 비율이 맞았을 때 그게 진정한 사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 기술 제일주의를 과학적인 내용, 기술적인 내용을 배제시키고 순수하게 회화주의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이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의 복지에 노력하고 있는 한 그것이 손으로 그려진 것이든 카메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든 아니면 뛰어난 예술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해도 자연의 복사인 이상 예술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복방을 해야 그게 예술이다라고 피터 헨리 에머슨이 얘기를 했는데 그 에머슨의 얘기하고 정반대로 나가는 거죠. 정반대로.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카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술이 될 수 없다라는 또 괴상한 이론을 주장하면서 이 조지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이 사진계에 또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우리 아까 피터 헨리 에머슨 같은 경우는 자연주의 사진가라고 피터 헨리 에머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연주의 사진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조지 데이비슨은 인상주의 사진가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구분을 해서 하는데 그게 우리가 그림에서 인상파의 작업을 하고 거의 같은 분위기로 작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파라는 거 우리가 이 사진술이 나오기 전에는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사진술이 나오기 전에는 이 미술의 장르도 딱 하나뿐이 없었어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고 베끼는 게 최고의 그 그림의 그 가치관이었는데 그런 형태를 그 사진이라는 게 다 해버리니까 이 그림의 그 장르가
지금과 같이 굉장히 여러 파트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연주의 화풍도 나오고 인상파 같은 사람들도 나오는데, 이 조지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 작품 경향하고 비슷한 형태로 표현을 했다라고 해서 조지 데이비슨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인상주의 사진가라고 분리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상파의 경향을 따른 이들의 회화적 사진은 연조 묘사, 소프트한 거, 그러니까 인상파들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뭐 전묘화라든가 이런 형태로 그 좀 이렇게 사진으로 얘기하면 연초점과 같이 약간 몽롱한 느낌의 이런 묘사, 그 다음에 조립자와 같은 수공적인 방법으로 인화 방법을 표현했던 그 인상파 화가들의 표현 방법과 거의 동일한 표현 방법으로, 사진적으로 할 수 있는 동일한 표현 방법으로 작업을 추구했던 사진가들이 이 조지 데이비슨이고 인상주의 사진가들이다. 그래서 연조 묘사나 조립자 같은 수공적 인화 방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거고요. 여기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건 인상파 화가들이 그렸던 이런 그림 형태들이거든요. 이런 형태로 작업을 묘사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전묘화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덩어리를 우리가 우리 디지털 사진에서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노이즈라고 그러죠. 근데 노이즈하고 조립자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 노이즈는 이렇게 스크래치 난 것 같은, 뭐 이렇게 쓸린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조립자라는 건 입자가 굉장히 커가지고 거친 느낌이 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 전묘화, 인상파 화가들이 그렸던 점에 의해서 이미지를 형성해내는 이런 점묘화법이 이 사진적인 그 조립자 화법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던 거고, 이런 형태의 분위기를 인상파 사진가들은, 그 인상주의 사진가들은 점묘화 기법으로, 조립자 기법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지 데이비슨의 그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거칠어 보이지는 않지만 조립자로 이용해서 작업을 한 내용들이거든요. 이 화면 자체가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되질 않아갖고 입자가 보이질 않는,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조립자 분위기의 사진이고, 요거 이외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연초점 묘사가 우리가 인상주의 화가들의 앞부분에 그림을 봤던 것처럼 그게 느낌으로 소프트 포커스 효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의 작업을 추구했고, 이게 사진 표현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던 이런 사람들이 조지 데이비스를 필두로 한 인상주의 사진가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진의 선회성에 중점을 두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로저 펜턴이 만든 영국 왕실협회, 이제 영국 사진협회의 경향에 굉장히 불만을 품었어요. 자기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과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불만을 품은 소위 예술사진가들은 1892년에 독립을 하려고 행동을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지 데이비슨, 원래 그 피터 엘리 에머스, 누구예요? 오스카 헨리 피치 로빈슨 합성주의 사진했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피터 엘리 에머슨부터 시작된 조지 데이비스까지 오는 그런 조립자 화법이라든가 뭐 인상파나 자연주의 화풍으로 그렸던 그런 형태의 사진하고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틀리다 그래갖고 서로가 그 왼수지간은 아니었지만 별로 이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스트레이트한 사진의 선회성을 중점으로 하는 영국 왕실협회 사진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둘이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길을 가던 사람들이 손을 잡아가지고, 그니까 조지 데이비슨하고 헨리 피치 로빈슨, 그 오스카 구스타프 레일란드도 일선에서 물러났고, 피터 엘리 에버스도 물러났고, 그 두 명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하고 또 생각을 같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화주의 사진으로 일관해온 헨리 피치 로빈슨, 그 다음에 자연주의 사진가들과 경향은 다르나 조지 데이비슨 같은 합성주의 사진가들, 이런 인상주의 사진가들, 그다음에 헨리 피치 로빈슨 같은 회화주의 경향을 뗀 합성주의 사진가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더 링크드 링이라는 사진 그룹을 만듭니다. 모임을 그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영국 왕립사진협회하고 이제 별개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 모임의 목적은 사진의 회화적 연구를 순수한 과학적 기술적 연구로부터 분리한다. 그러니까 과학적
그 메커니즘에서 분리해서 예술적인 작업으로 승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회화적인 운동으로 확립하는 일과 독립된 전시회를 가짐으로써 이 운동을 점차적으로 전 세계로 일반인에게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전파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그러니까 그 기계적인 기록성을 무시하고 회화적인 방법의 표현 방법을 우선으로 둬서 자신들이 정기 회의 전시회를 가지면서 이 추종자가 자신들의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걸 자신들의 그 더 링크드링이라는 모임의 그 목적으로 삼고 모임을 결성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매년 1회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전시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포토그래픽 사롱,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사롱 사진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회화주의 사진의 기본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화주의 사진을 다른 말로 사롱 포토, 사롱 사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사롱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라는 얘기죠. 사롱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요 넘어가기 전에 이 회화주의 사진이 두 가지가 접목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합성 사진과 사진적인 표현 방법을 무시한, 그러니까 선해성을 무시한, 기록성을 무시한 연초점이나 조립자나 좀 더 대상을 이쁘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조지 데이비슨하고 헨리 피치 로빈슨의 목적은 같아요. 이쁘게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이런 목적을 갖고 형성된 사람들을 우리가 회화주의 사진가라고 그러고 픽토리얼리즘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진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사롱 포토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럼 왜 우리 그걸 사롱이라는 이름을 뒀냐면,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그 헨리 피치 로빈슨이나 조지 데이비슨이 결성한 그런 모임에서 추구했던 사롱 사진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당대에 유명했던 사진가들도 다 초창기에는 이런 회화주의 경향의 사진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연초점 효과나 이런 또 합성 위주나 뭐 하여튼 조립자 효과를 이용한 이런 표현 방법으로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 위에 보이는 요 세 장의 사진은 에드워드 스타이킬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거장이죠.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우는데요. 그 사람의 그 초창기 사진 작업이 이런 회화주의 사진의 그런 사롱 포토 형태였거든요. 그리고 요게 지금 에드워드 스타이켄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그 아름답게 표현하는 형태의 사진을 우리가 사롱 포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이 사람들은 그걸 이름을 사롱이라고 했냐면, 이 사롱이란 말은 프랑스 말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실이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이 거실. 그래서 17, 18세기에 작가나 시인이나 예술 애호가들이 모여서 작품을 감상하고 예술적 대화를 나누던, 그러니까 하이 클래스죠. 이런 장소를 그 사롱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사롱. 그러니까 이 회화를 추종하는 사진가들이 모여갖고도 자신들도 그림과 같은 격을 높인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사용되던 사롱 용어를 사진에다 붙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사진의 격이 높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미술 용어로는 현존하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공식적인 전람회로 지칭하는 용어인데, 자신들도 그림과 같은 격이 높은 그런 모임을 갖고 그런 사진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술가다, 우리를 예술가로 인정해 달라라는 형태로 사진에다가 사롱 포토라고 해서 이 사롱자를 붙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런 형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로 전염병 퍼지듯이 지금 2021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는, 1년이 넘은 이 시점까지 잠잠해지지 않는 이런 것과 같이 이 전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를 정도로 전 세계의 사진의 방향을 좌지우지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진의 길이 이런 사롱 포토 형태로 가는 게 일반화돼 버리는데 결정타를 날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사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국사진작가협회가 그 주체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지금 사진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가면서 사진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사진의 방향성이 자신들은 모르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자기 스스로는 모르지만 이런 사롱
포토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형태인데, 이 사진 사롱 포토라는 것도 사진의 한 분야라는 걸 분명히 인정을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게 사진의 전부는 아닌데요. 이 당시에는 이게 사진의 전부였죠. 그 사진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그냥 암암리에 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진의 근본적인 모든 특성을 무시하고 회화적인 방법으로 추구했던 회화적인 방법의 방향성을 제시한 이런 사진을 우리는 회화주의 사진, 다른 말로 사롱 포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회화주의 예술로서의 사진이라는 방향으로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